자, 저번 시간에 요 카스티아 왕국에 대해서 했었죠. 가장 마지막에 생겨난 왕국인데 가장 강력한 왕국을 소개했고 순식간에 이베리아 왕국이 다른 기독교 왕국을 붙이고 나무로 난진하면서 다른 이슬람 왕국들의 영토를 뺏으면서 거의 이제 통일 산업을 준비하게 되는 주역이 된다고 했었죠. 자, 이 왕이 있어요. 여러분들 알폰소 6세 카스티아의 왕이에요. 이 알폰소 6세 1085년 나오는데 이 톨레도란들을 정복해요. 여러분들 그 저번 시간에 혜진아 지도가 안 나와서 못 봤거든. 그 도스문도스에 나온 지도 좀 보여줄래? 스페인 지도. 저번 시간에 다시 깔아놓으라고 했거든. 왜 안 열려가지고 파일이? 다시 깔아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열렸어. 컴퓨터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열리는데 한참 걸리네요. 저 컴퓨터가 맛이 갈 때가 된 게 벌써 몇 년째 옛날부터 있던 사양인데 저보다 방학 때 되면 안에 전부 세팅을 다시 하거든요. 이번에 세팅 안 했나? 세팅을 다시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안 열리네요. 열렸어요? 열렸다. 그래서 보면 점점 학교 기자재수 방이 열악해지고 있어요. 저것도 아마 보다가 안 나올지도 몰라요. 렌즈를 갈아야 되는데 나중에 렌즈 갈 돈이 없어가지고. 자, 보니까 여기 보면요, 여러분들 여기 좀 더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위로 좀 올려줘. 됐다. 자, 이 정도에 원래는 카스티아 왕국 이 정도에서 등극을 했어요. 이 정도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스페인 주 이름이에요. 카스티아 레온주, 카스티아 왕국이 레온주를 복속시킨 이쪽 지역의 현재도 주 이름이 카스티아 레온주, 그리고 남쪽은 카스티아 라 만차주. 북쪽의 활동부자였던 라만차의 풍차를 카스티아 라 만차주. 그리고 아라곤 왕국이 카탈루냐 왕국을 복속시켜서 아라곤 카탈루냐 왕국을 성립시키고 하는데 이 카스티아 왕국이 점점 난진해가지고 이 톨레도 있죠? 이 톨레도를 정복을 해요. 톨레도 정복은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게 톨레도까지 정복했다는 거는 여기 정도까지 땅을 빼앗겼던 기독교 왕국들이 상당수 남진했다는 거고 이 톨레도는 어떤 사실 내가 됐죠? 마드리드는 스페인이 이미 타락하기 시작한 다음에 수도가 된 거라서 볼 게 없고 이 톨레도, 마드리드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요새는 특급 열차가 아베가 생겨가지고 한 20분이면 가요. 이 톨레도 1시간 정도 걸리는 이 톨레도죠. 이 톨레도 가면 볼 게 굉장히 많고 15세기까지 스페인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11세기까지는 이 사람이 지배했던 곳이고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번역학교가 있었어요. 번역학교가 뭐냐면 아랍인들이 세웠고 나중에 스페인 사람들이 정복한 다음에도 계속 이쪽에서 번역을 세웠는데 사실은 그리스 로마의 고전은 중세 유럽에 들어서는 금서화되어 있었어요. 그리스 로마의 고전은 금서화되어 있었고 특히 그리스의 희극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에 대한 이론 시야 등도 금서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수한 천문학 서적 체스도 아랍에서 들어왔거든요. 체스를 두는 법, 이런 관계 농업에 대한 법, 별자리 보는 법, 무수한 아랍어로 된 서적들이 일로 들어와서 이 톨레도에서 번역이 돼서 전 유럽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랍어로 된 체스를 두는 방법에 대한 책이 번역이 돼서 전 유럽으로 퍼지고 나치로 번역됐죠.
또 서양 문물에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아랍인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인들도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리스 사람들은 로마 시대 때까지는 지구는 둥글었고 지구가 천체 주위를 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중세 때 기독교가 유일신 사상이 되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주장으로 바꿔서 왜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하느님 세상은 항상 이 지구가 중심인데 어떻게 지구가 이 세계의 중심이 달리 돌아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 돌고 달이 돌아야죠. 안 그래요?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는 이러했었는데 사실은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는 그리스 시대 때 밝혀졌던 거고 그리스 시대 때 이미 지구가 둥글다 전자의 지구의 지름까지도 밝혀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측량한 게 실제보다는 4분의 1 정도 실제 크기의 4분의 1 정도로 작게 채겼고 콜럼버스가 그 문헌을 읽고 지구가 그렇게 작다고 생각해서 둥그니까는 배를 띄우면 한 달 만에 인도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위대한 착각이었던 게 콜럼버스가 실제로 그렇게 지구가 크다는 걸 알았으면 감히 그 당시 항해술은 무모하게 항해를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 측정해놓은 지도에 보니까 지구는 둥그렇고 지구 실제 크기가 4분의 1, 지구보다 4분의 1 작다고 생각했고 콜럼버스는 그걸 믿었고 지구가 이렇게 작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배를 띄우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한 달 만에 인도에 도착할 거라고 그랬고 만약에 중간에 라틴아메리카가 없었다면 식량도 한 달 조금 넘는 식량만 실었기 때문에 바다에서 그냥 굶어서 목마르서 죽었을 겁니다. 한 달 정도 가다 보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라틴아메리카가 나타났고 콜럼버스는 실제 크기를 4분의 1 정도 생각하고 스페인에서 서쪽으로 한 달만 더 인도가 나타나더라고 측정상 그리스인들이 만들어 지도를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거기 뭐가 있었죠? 라틴아메리카.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인도 머리 붙여요? 인디아도. 인디아도 붙이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인디아도 붙이죠. 사실은 무식하면 여러분들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해져요. 알면은 몸을 차리는데 무식하면은 용감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사실은 정책 결정자나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워낙 생각이 많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을 못하고 주저하고 우유부단해져요. 사실 그래서 사실 정치인이나 아니면 뭐 장관급 인사 이런 데는 아니면 CEO는 박사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아는 게 내가 박사학위 소지자거든요. 생각이 많아지고 경영학과 교수님도 전 박사학위인데 그분들이 주식 잘 알지만 주식을 두 번 이상 못 봤어요. 못 벌어요. 진짜 아는 것 맞고 설명을 하지 분석을 하지 막판에 결정인생 엔터를 못하고 우유부단해져요. 교수님이 지금 박사학위 소지자 특징이에요. 콜럼버스 무식했으니까 무식하게 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고 때로는 우연히 발견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아직 젊으니까 너무 따지면 안 좋아. 너무 따지잖아요. 너무 따지는 사람들 돌다니는 거 들리고 보고 가는 건 좋은데 나이 들면 그렇게 안 돼. 나이 들면 쫄딱 망하면 회복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돌다리 안 들려봐도 행복할 기회가 충분히 있어요. 20대 초반 중반이기 때문에 30대보다 다시 들어가서 그러면 안 되고 잘못하면 여러분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부인, 아니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 자녀까지 좀 고생을 시켜요. 혼자 고생하면 되는데 왜 애꿎은 가족까지 고통 속에 시간이게. 그래서 20대는 혼자일 때는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러면서 드는 이유도 경험하고 상관없이 잡다한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두면은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언제 라틴아메리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았던 사고는 전부 영리 중심, 앵글로색슨이 만들어 세계사 중심이 사고였고 아마 처음으로 스페인어과 학생들이 아니면 처음으로 라틴 아메리카라는 신세계 이들이 어떤 생각으로 있는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거고 그게 아마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잠깐 한 학기지만은 뭔가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한 학기 지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배웠던 건 다 잊어버려요. 그거 기억하면 사람 아니에요? 사람은 망각을 안 하면은 미쳐버려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운 모든 과목들을 10년까지 다 기억하고 있다. 조각조각 기억해도 그걸 다 기억하면 아마 그런 사람은 정신분열증 환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은 망각의 능력이 있으니까는 물론 무의식 속에는 들어가요. 무의식 속에. 그래서 인생을 풍요하게 만드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똘레도까지 증기 알폰소 9세가 그 다음에 엘시드라는 사람이 이
이 발렌시아까지 정복해요. 11세기에 카스티아 왕국이 독립하자마자 이 발렌시아는 해변가에 있는 도시예요. 참고로 이 스페인에서 이비자, 이비사, 팔마스, 마요르카 여기가 굉장히 지중해 유명한 휴양지예요. 여기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 스페인 가게 되면 꼭 여기 놀러 가보도록 하세요. 굉장히 유명하고 아름다운 해변이고 굉장히 유명해요. 여기 있는 해변들, 섬들. 자, 그래서 요 지도를 잘 보세요. 막판에 14세기가 되면 지도상에는 이 포르투갈 왕국이 독립해서 이 포르투갈이 되고, 그 다음에 아라곤 카탈루냐 왕국이 독립하고, 그 다음에 카스피아 왕국이 다른 모든 기독교 왕국 다 복속시켜가지고 이만큼을 차지하고, 이슬람 국가는 여기 그라나다가 있어요. 여기 그라나다. 요 그라나다 주변 요만한 조그만 국가가 축소가 돼요. 그래서 스페인은 기독교 세력은 711년대 여기까지 밀렸다가 11세기 이하 들어가면 카스티아 왕국이 계속 낭진을 해가지고 이슬람 왕국은 요만큼만 남기고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드는데 또 한 가지, 원래는 이슬람 왕국이 여기까지 하나의 안다루스 왕국이나 큰 왕국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슬람 왕국이 베르베르인과 아랍인이 분열로 민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한 10여 개의 따이파 소왕국으로 분열된다고 했죠. 그래서 10세기, 11세기 되면은 여기에 이슬람 국가들이 조그만 타이파들이 한 10여 개 생겨요. 기독교 국가들도 수없이 많아지고, 그래서 카스티아 왕국과 다른 기독교 왕국과 싸우고, 이슬람 왕국이 싸우고, 또 기독교 왕국과 이슬람 왕국이 싸우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저번 주에 설명했죠. 그래서 기독교 왕국을 싸우면 이슬람 왕국이 개입하고, 이슬람 왕국 싸우면 기독교 왕국이 개입하고. 책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게 저번 시간까지 한 내용이었고, 여기에 관한 영화를 볼 거예요. 그래서 영화 보기 전에 사전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보는데 도움이 돼요. 74페이지. 이 사진에 나온 사람이 실존 인물이에요. 엘시드. 오늘 볼 영화의 주인공이고, 그 PPT 다시 한번 돌려줘요. 자, 원래 이름은 로드리고 루이 디아스 데 비발. 스페인이든 프랑스어든 드가국수 역기 보면 보통 귀족이든 귀족들은 비발은 자기 영지를 가르쳐요. 프랑스도 보통 드 붙이면 귀족이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이 드가 붙이면 그 다음은 자기가 다스리는 영지예요. 비바르 지역이 로드리고 루이 디아스. 비바르 영주, 로드리고 루이 디아스라는 뜻이죠. 그래서 프랑스랑 스페인에서 왜 드가 붙이면, 대가 붙이면 귀족인지 알겠죠? 뒤에는 어느 지역이 자기 영지를 가르치니까 영주가 아니면은 이건 대를 붙일 수가 없겠죠? 자, 이 사람이 발렌시아를 정복하는데 저번 시간에 까우디오 얘기했었죠? 까우디오 얘기했었죠? 대표적인 44쪽의 까우디오 설명 나온다고 저번 시간에 설명했었는데, 까우디오, 대표적인 까우디오의 전형이에요. 까우디오 아직까지 뭔지 잘 몰라도 계속 설명할 거예요.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의 정치는 어떤 정치라고 했어요? 까우디오 정치라고 했죠. 이 까우디오 정치는, 이 까우디오는 언제 나타났냐? 바로 엘시드가 까우디오의 전형인데, 이슬람을 몰아내면서 그 과정에서 성전을 버리는 과정에서 저번 주에 설명했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영주가 하느님의 뜻을 받아서 성전을 수행해요. 카톨릭 교회로부터 권능까지 주어받았어요. 무소 불위 권능을 가지고 국왕의 버금가는 권한을 자기가 다스리는 영지에서 받아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지역의 영주에게 충성하고 그 영주는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무소 불위의 권한을 가진 지역주의, 까우디오 정치가 중세를 지나면서 스페인에서 없어지고 중앙 집권, 왕권이 강화돼요. 지방 영주들은 전부 세력을 잃어요. 왕권이 강화되고,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에는 1492년 이후에 스페인에서 중앙 집권을 흔들면서 이 까우디오 정치는 사라지지만 이 까우디오가 라틴 아메리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전해져요. 그래서 이 까우디오의 특색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오늘날 현대 라틴 아메리카 정치 특징보다 까우디오 정치라는 거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그럼 까우디오 정치가 뭐냐? 이거는 나중에 라틴 아메리카 할 때 다시 봐줄 겁니다. 엘시드는 까우디오의 전형이에요.
자, 밑에 보면은 서사시는 영웅인 에스드가 두 유대 상인들에게 사기를 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사람의 영웅기를 노래한 대서사시가 에스드인데 유대인한테 사기를 치는 걸로 시작해요. 이게 뭐예요? 유대인은 이교도죠? 이교도한테 사기치는 거는 죄예요?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명예를 지키는 거는, 정직한 거는 같은 기독교인들이지 이교도를 사기치고 이교도를 죽이는 건 전혀 죄가 될 게 없고, 밑에 74페이지 맨 마지막 줄, 즉 시기심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자세히 묘사합니다. 질투, 시기심, 이기주의, 개인주의, 지역주의 모두 라틴 아메리카를 특징 있는 특징 단어들이고, 동시에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의 특징 있는 특징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엘시드를 시기한다. 그리고 카스티아 왕국의 알폰소 6세 톨레도를 정복한 그 사람도 자신의 신하인 엘시드를 실제로 추방시켜요. 왕국에서 추방당한 다음에 발렌시아를 홀로 정립해서 발렌시아의 성주가 됩니다. 뭐 그리고 그런 내용이 쭉 있는데 75페이지 보면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을 섬기고 이슬람인들이 기독교를 섬기고,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왕을 도와서 다른 이슬람 왕국을 공격하고,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왕의 도움을 받아서 같은 기독교 왕국을 공격하고, 뭐 등등 내용이 나오거든요. 복잡한 얘기인데 잠깐 영화를 보도록 할게요. 중세 때 스페인 이해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영화 틀어주세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예요. 그 영화로 남는 위주사에 남는 영화인데, 에이치드. 지금 뭐 어떻게 좀 보면 그리고 에이치드가 추방을 당해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추방을 당하는데, 추방을 당한 다음에 에이치드를 따라서 다른 기사들이 따라가요. 그래서 이슬람 따로 들어가서 다른 이슬람 왕조를 도움을 받아서 다른 이슬람 왕국인 발렌시아를 정복하게 됩니다.